자, 자,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2차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다음이 이런 걸 설명한 이유가 2차 함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2차 함수의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일단 교육과정이 바뀐 친구들, 새 교육과정 공통수학 원인 친구들의 페이지는 개념 원리 132페이지고요.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은 친구들, 수학원으로 보고, 수원으로 보고, 수학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특강 부분이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요. 가장 첫 번째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지는 조금은 배우고 왔을 거고, 요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친구들이 2차 함수를 안 배우진 않았을 건데 혹시 가물가물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 2차 함수의 기본형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 기본형인데요. 기본형은 이렇게 됩니다. y는 ax의 제곱이 기본형이고요. 이때 우리가 이 a라는 놈을 우리는 기울기라 하는데 이 a에 의해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a가 0보다 클 때고 여기가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된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2차 함수에서 일단은 요 y는 ax의 제곱 기본형에 대한 성질을 조금 배울 건데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이게 y축이고 여기 x축이면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그래프에서 이 기본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꼭지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꼭지점은 자주 나올 거니까 꼭지점 체크해야 돼요. 꼭지점은 지금 현재 기본형에서는 0,0입니다. 꼭지점 0,0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놈은 다시 한번 적으면 a가 0보다 클 때고요.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울기가 뜻하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울기를 결정할 때 기울기의 폭이라고 하죠. 어쩔 때는 요렇게 되고요. 어쩔 때는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쩔 때 폭이 지금 이렇게 좁아지고 커지냐? 네. 책에서는 절대값 A라는 친구, 기울기에다가 부호를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폭을 결정합니다, 폭. 폭이 뭐, 좁아지고 넓어지는지, 이 절대값에 의해서 이 폭이 좁고 넓어지는데 언제? 이 a가 크면 클수록 이해하셨어요? 이 a가 크면 클수록 좁고 넓어진다가 되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요 놈의 예를 들면 요 놈이 뭐 y는 마이너스 4x의 제곱이라 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면 y는 예를 든 거예요. 마이너스 3 x의 제곱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폭이 좁은 게 이게 뭐냐, 숫자가 절대값을 부호를 신경 쓰지 말고 절대값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좁아지고 밑에 거는 위에 것도 좁아진다. y축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값이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 정확히 말하면 크면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형 형태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것들 하나 더 추가한다 하면 책에 좀 빠져 있는 건데요. 하나 더 추가한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0을 기준으로 이쪽 라인을 우리는 x가 0보다 큰 라인, 0보다 작은 라인이 되고요. 이쪽 라인은 x가 0보다 큰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를 볼 때 여기를 보지 말고 일단 여기 먼저 위에 것만 먼저 보자. 항상 x의 값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니까 방향은. 그때 y의 값은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은 감소하고요. 이쪽으로는 증가합니다. y 값이.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위에 것만 볼게요.
자, 이 범위에서는 위의 거의 그래프에서는 x는 증가하고 y는 감소해요 라고 적을 거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요 위의 그래프에서는 여기에서는 x는 똑같이 증가하고 y도 증가해요 라고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저 구간에 따라서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나눠진다 라는 것까지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요 상태에서 이 개념들을 가지고 표준형이라는 걸 좀 배울게요. 표준형은 어떤 거냐면 얘가 기본형이었잖아. 얘를 정확한 명칭은 평행 이동하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y는 기울기 그대로고요. 평행 이동에서는 기울기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제곱 q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요 놈은 x축으로 다시 y는 ax의 제곱이었던 놈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을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때 특징은 똑같습니다. 이때의 꼭지점은요. 꼭지점은 p, q가 됩니다. 꼭지점 0,0이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가 평행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울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여기서 설명할게요. 그냥 여기서 또 하나는 축의 방정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축의 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요놈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 합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요. 얘가 p만큼 q만큼 이동해서 요게 되고 요게 지금 요렇게 된다라고 얘기할게요. 됐지? 됐습니까?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운데 이걸 축이라 하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축이고 그럼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은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 뭐가 되죠? x는 0이 됩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돼요. 결국엔 요 값이 꼭지점이 요 값이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갔지? 뭐 나머지들의 어떤 개념들은 크게 어려운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 일반형이라는 걸 좀 가르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형까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다 조금 칸을 한 번에 같이 쓸게요. 그래도 보기 편하게. 하고 3번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일반형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이차 함수에서 이제 3번인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얘를 전개하잖아요. 얘를 뭐 하는 거? 전개한 겁니다. 얘를 전개하면 우리는 어떻게 전개한 값이에요? 전개값이라 할게. 전개를 했어. 전개하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되고요. 일단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전개한 겁니다. 지금 무엇을? 표준형을 전개한 값이야. 전개해서 정리했어. 그럼 이런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표준형에서 우리가 좀 보면 요게 기울기고 PQ가 꼭지점이 되는 건데 여기서 꼭지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전개하기 전으로 돌리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고요. 요 일반형을 요놈을 무슨 형이란다고? 일반형이라고요. 그러면 요 일반형을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요 일반형의 표준형을 좀 바꿔볼게요. 일반형의 표준형을 바꾸려면 우리가 얘를 억지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바꾸는 과정이니까 얘를 a로 묶었었어요. 기억나세요? a로 묶으면 x의 제곱 a분의 bx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c랑 해놓고 맞지? 그럼 요놈에다 절반하고 제곱해줄 거니까 절반하면 2분의 a의 b의 제곱 맞죠? 그리고 빼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맞냐? 그리고 뭐가 되죠? 더하기 c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요놈이 완전 제곱이 될 거니까 y는 a에 x 더하기 2a분의 b가 되고요. 이렇게 맞지?
그리고 얘랑 곱해서 나갈 거니까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니까 몇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몇이죠? 4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꼭지점을 적을 때 그럼 얘가 꼭지점이냐? 그러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샬라샬라 여긴 적지 않을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래서 책에 지금 나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 우리는 일반형이고, 자, 일반형에서 무슨 과정으로 바꾸는가 우리가 지금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했고, 표준형을 바꿀 때 어떻게 했다고 A로 묶어놓고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일반형에서 저 친구들 봐봐. 일반형에서 요 A가 기울기고요. 요 B는 뭐냐면, 요 B는 Y절편입니다. 여기 X에 대해 0을 집어넣으면, 제가 P라 했나요? C는 Y절편이에요. 이 C라는 친구는 Y절편입니다. Y절편은 어떤 거냐면, 그래프상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맞아요?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렸다 하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축은 요 정도에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이때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여기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Y절편이야, 여기가. Y축을 지났는데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 이걸 무슨 절편이란다? Y절편이란다. 그럼 여기가 X절편이 되겠죠? X축과 만나니까, 맞지? X편은 X에 때 0을 Y에 때 0을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X절편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놈은 Y절편이니까 알고, 기울기는 아래로 볼록인지 보이니까 안 보여? 보이니까 알죠. 그러면 이 B라는 친구가 또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이 B의 부호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B라는 친구를, 이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이 B의 부호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 이 B의 부호를 알려면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좀 외워놓자. 자, 그래프가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이거 아니면, 가운데 아니면, 이게 세 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첫 번째만 여기 1번이라고,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 2번이라 할게요. 이쪽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거 3번이라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물어볼게, 쌤이. 자, 친구들아, 1번의 기울기는 뭐야? 맞아요. 양수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기울기는 양수.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 맞잖아. 자, Y절편은 양수야, 음수야? Y절편은 위에서 만났잖아. 그치? 요 C는 0보다 크다. 양수 맞죠? C는 양수가 맞습니다. 맞지? 여기까지 갔지? C도 양수가 맞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B를 결정할 건데, B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B는, 자, 축을 항상 보셔요, 축을. 자, 그래서 B라는 부호를 결정할 때는, 축이 왼쪽에 있을 때는 A랑 같고,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A랑 다르다. 그럼 축이 한가운데 있으면 B는 0이야. 세 가지를 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일 때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적을게요. 다로 적어놓고, 이쪽에 있으면 같아. 뭐랑? A랑. 이쪽에 있으면 달라. 부호가 뭐랑? A랑. 그래서 A의 부호를 보면서 같다라고 하면서 A 때문에 같고 A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을 때는 B는 부호가 뭐가 될까요? 그냥 양수니까 양수가 되는 거고 맞지? 여기에 있을 때는 B의 부호가 뭘까요? 음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다시 잘 봐보자. 대충 내가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이렇게 할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자, A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여기에서 부호를 결정할 때 A, B, C의 부호를 구할 때 A는 양수야, 음수야?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죠? C는 Y절편이지. Y절편, 여기가 Y절편이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죠? 자, B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할까? B는 같고 다르다 했지. 맞아. 그럼 A랑 같다겠지? 그럼 B도 뭘까? 음수가 된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체크하면 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부분들 좀 지워놓고 선생님이 5번은 방금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5번은 방금 제가 설명을 했고 4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만 좀 지울게요. 4번은 이쪽에다 좀 지워놓고 체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지우겠습니다. 4번은 여기 라인을 좀 지울게요. 4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힌트들을 가지고 식을 좀 만들려 해요. 봐볼게요. 여기 봐보자. 4번은 2차 함수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들을 몇 가지 줘요. 첫 번째는 기울기는 무조건 줄 거고, 기울기를 주거나 아니면 점을 주는데 3점을 주거나 아니면 꼭지점을 주거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줘보자. 선생님 그냥 대충 만드니까 칠판을 봐. 아직 책이 없어요. 영상 보는 친구들도 책이 없으니까 선생님 칠판을 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은 꼭지점을 줄 때가 있어요. 지금 꼭지점은 선생님 물어볼게요. 그게 꼭지점이 있는데 여기다 좀 적어놓고 할까? 자, 이거 말고 둘 중에 하나야. 요거거나 또는 둘이 똑같은 식인데 둘 중에 하나의 꼴을 잡아놓고 우리가 연립을 할 거거든요. 이게 1번 이거 위에 거냐 아래 거냐 이건 일반형이고 이건 표준형인데 만약에 꼭지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1번이라고 2번이라 하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식을 우리가 개형을 잡을 때는 2번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는 PQ라는 꼭지점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꼭지점이 2,3이고 1,4를 지난다 이렇게 줬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2차 함수인데 그럼 나는 딱 이거 보고 얘를 체크하고 어떻게 한다고? y는 여기 봐요. a는 모르지만 선생님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x에다가 몇을 집어넣어 1 넣고 y에다 몇에서 4를 넣으면 a값 나올까 안 나올까? 요렇게 해서 식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1번 이해 갔습니까? 자, 이렇게 꼭지점이 2,3이고 1,4를 지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 푼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는 이제 이게 1번이었고요. 2번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자, 추계방정식 이렇게 할게요. 추계방정식 x가 3 오케이? x가 3 그리고 4,1과 2,3을 2,5를 지나요 라고 했어.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럼 추계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줬잖아. 그럼 선생님은 추계방정식 x가 뭐라고? 3이라 했지. 그럼 우리가 추계방정식 또한 이 축이 뭔데? p라고 할 수 있어요. 꼭지점 pq 중에 p가 축이니까. 맞아.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추계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풀었던 이 내용처럼 어떻게 푼다고? 여기 2번을 선택해서 나는 자 y는 기울기 몰라. 하지만 p가 축이니까 여기 잡아놓고 지나는 점 두 개를 대입하면 aq 값 알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 됐어?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기 체크할 수 있다. 됐지? 축도 약간 뭔가 꼭지점에 대한 느낌을 좀 우리가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구나. 여기 체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자, 눈으로 보세요. 이번에는 x축과 만나는 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게요. 두 점인데 3,0과 5,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래요. 그런 2차 함수. 3,0과 5,0을 지나는 기울기가 3인 2차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원하는 걸 중요한 건데 원래는 식은 기울기가 3이죠. 그럼 우리가 y는 봐봐. 첫 번째 여기 이걸로 해도 돼요. 기울기가 몇이라고? 3이라 했지. 그럼 난 식을 어떻게 쓰냐면 3x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되죠? b는 모르죠. c도 모르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나서 두 점이 있으니까 대입하면 연립할 수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연립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bc 값 알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알아낼 수 있다고. 됐어 안 됐어요? 됐냐? 그래서 우리 연립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봐봐. 여기 봐. 집중. 자 봐보자. 자 보자. 영상을 보는 친구들 잘 봐. 집중.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인데 요게 3,0과 5,0은 원래 이거 x절편이 이거 무슨 절편? x절편입니다. x절편이에요. 좀 이따 이제 이 x절편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좀 배울 건데 자 y가 기울기는 3이고요. x절편은 x 빼기 3 x 빼기 5라고 적을 수 있어요.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3과 5가 0이 되는 값. 다시 말하면 저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 3이고 여기가 5지. 맞아 안 맞아? 이때 식을 만들 때는 x-3 x-5 기울기 3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드는 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0과 5,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그래프는 어떻게 이렇게 여기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새로운 방법 하나 이걸 배운다.
겠어요? 어떻게? x 가로 3은 기울기니까 3하고 x 빼기 3, y 빼기 5로 표현 가능하고 식을 적을 수 있고, 이거 전개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할까요? 됐어요? 또 하나 이렇게 나눠고 또 어떻게 될 수 있냐? 봐봐. 지금 그래프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있죠. 이게 3이고 이게 5지. 맞아요? 그럼 아까쯤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한가운데를 알 수 있어. 이게 뭐라 하지? 이걸 축이라고 해요. 축을 알아낼 수 있어. 3과 5의 한가운데 몇일까? 4겠죠. 그럼 요 놈이 이렇게 죽긴 했지만 나는 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축이 4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2번으로 볼 수 있어. y는 기울기 3이고 x 뭐야? 마이너스 4의 제곱. 맞지? 플러스 q값이야. q값 알아 몰라? q값은 대입만 하면 알 수 있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대입하면 q값 나오겠지. 이렇게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아놔야 될 거 어떤 거 요거 좀 기억해주고. 이거 꼭 기억하자. 엑셀편 같은 걸 줄 때 왜? 3,N과 5, 엑셀편 두 개 주면 P도 자동으로 나오지만 바로 그냥 근처를 바라보면서 식을 만들 수 있다. 요거까지 해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좀 체크 잘 하시고, 선생님 이 문제를 가지고 세 문제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한번 개념 잘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러 갑시다. 자, 선생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서. 자, 공통수학 수학 1으로 갖고 있는 분은 134페이지가 될 거고요. 기존 개념원리 수학 상으로 보시는 분은 130페이지가 될 겁니다. 책 보시면서 일단 문제들은 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선생님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나에게 주는 힌트가 무엇인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봐봐. 얘가 어떤 식으로 준 거야? 나한테? 일반적인 제너럴.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준 거죠? 맞죠? 네. 틀린 줄 알고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네. 좀 웃자. 그래서 그 일반적인 형태로 줬으니까 우리는 꼭지점이나 힌트, 표준형, 스탠다드. 아, 죄송합니다. 네, 그만할게요. 네, 알았어요. 이 표준형, 영어 좀 해요, 저. 그래서 봐봐. 표준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꼭지점을 줬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일반형을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비교할 거야. 그래서 얘를 좀 바꿔볼게요.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자 마이너스 2하고 x의 제곱. 잘 봐. 여기까지 묶을 거니까 마이너스 2 ax하고 가로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6b가 될 거고요. 자, 얘 절반은 뭐죠? 마이너스 a죠. 그죠? 그놈을 제곱하면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얘를 문과 빼니까 자 y는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 맞지? 그러면 얘랑 곱해서 밖으로 나갈 거니까 맞습니까? 곱해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b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b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나는 여기 꼭지점은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b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b예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놈이 얘가 4고 그럼 a가 4라겠지. 그치? 그럼 얘가 몇이야? 얘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고 나머지 b값을 잡아내시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할 거라고. 됐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들 좀 체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2번으로 한번 갈게요. 너무 쉬웠으니까 2번 한번 가겠습니다.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라고 했고요. 2점 마1, 0, 4, 마5를 지나는 이차함수. 자, 지난다는 어떤 말이냐면 식을 만들어 놓고 대입할 수 있는 숫자야 라는 말이고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줄래? 오케이. 자, 보자. 나는 축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선생님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죠? 축은 P를 알려준 거고 P는 스탠다드로 풀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y는 기울기 알아야 몰라요? 기울기 모르고 축은 알고 있으니까 이게 P니까 x-1에 제곱 플러스 Q로 식을 잡아놓고 2점은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지난다는 대입할 수 있는 점이다 라는 뜻이니까
식에다가 대입할 거니까 마 1, 0 대입하고 두 번째 4하고 마 5를 대입하면 연립할 수 있는 AQ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그치? 연립방정식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죠. 됐습니까? 느낌 맞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03번이 좀 어렵거든요. 자, 특강 03번의 문제. 자, 페이지는 135페이지가 되고요. 그대들은 131페이지가 될 거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통수학 1. 자, 특강 3번의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우리가 이 식은 당연히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문제네요. 여기에서 부호를 한번 결정해 줄 거냐 이제 그래프를 딱 줬어요. 그래프를 내가 좀 과도하게 이쪽으로 좀 당겨 줄 건데 축은 이쪽에 있습니다. 축은 이쪽에 있는 느낌이야. 지금 그림이 조금 작아서 죄송해요. 축은 이쪽에 있어요. 좀 찌그러져 있죠? 됐죠? 봐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를 보면서 기울기 a는 정할 수 있단 말이야. 자,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 적어볼게요. 자, a는 0보다 작아요. 인정? 위로 볼록이니까, 그치? c는 여기 c죠, y좌편, 그치? c는 0보다 어때요? c는 0보다 커요. 여기 인정? 자, b는 어떻게 될까, b는 축이 지금 이쪽에 있니, 이쪽에 있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그럼 선생님이 할 때 아까쯤에 같다로 적으라 했어. 그치? 뭐랑 같아? a랑 부호가 같고 a랑 부호가 다르다. 이쪽에 쓰니까 a랑 부호가 다르게 적어야 되니까 b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럼 A, B, C의 부호를 결정했지, 그치? 됐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1번 어떻게 되지, 1번? 둘이 곱하면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음수 맞잖아. 좀 뭐, 옳지 않은 거 찾아야지, 그치? 이거 1번 맞네요. 맞습니까? 2번 갈게요, 2번. 2번은 이렇게 곱하면 되지, 맞지? 2번도 맞네요. 맞습니까? 자, 3번 갈게요. 3번. A, B, 여기, 이 3번부터 5번까지는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게 좀 약간 좀 헷갈리잖아. 그치? 요런 거는 어떻게, 그래프에서의 약간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4A 더하기 2B, 이거는, 이 라인들은, Y값. 다시 말하면, 높이를 나타내는 뜻들이야. 얘들이. 무슨 말이냐면 높이를 나타내는 뜻이 어떤 말이냐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려면 요 식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려면 혹시 여기에 1이라 할게요. 여기다 1이라 할게요. 여기 1이라 할지? 그럼 요 1일 때 여기 높이를 이 점 Y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높이는 Y값이야. Y값들이야 내 눈에는. Y값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다 적어보고 이 점은 어떻게 될까? 이 점 불러봐. 1을 넣으면 1, 여기만 하면 돼. 1, 그 다음 뭘까? 여기를 표현해보세요. 1, 여기다 1을 넣는 거죠. 그쵸? 1,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점의 좌표는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그치? 그때 높이니까. 그치? 그때 Y값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1,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네. 맞죠? 그럼 그때 나의 높이는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확실히 크죠? 여기 3번도 맞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x값에 의하여 그때 높이들을 좀 추론하면 되게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 볼게요. 얘는 뭘 넣으면 될까요?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나오려면 여기 2라는 숫자를 줬네요. 그치? 그럼 2를 딱 집어넣으면 여기 식에다가 2 집어넣으면 요 놈의 좌표가 여기다 적을 건데 요 놈의 좌표는 2, 2 집어넣으니까 4a 더하기 몇이야? 2b 더하기 뭐야? c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 높이가 되는 건데 이 높이가 지금 여기니까 높이가 0, 딱 0이지. 그치?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좀 어렵네. 5번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5번 먹을까? 5번은 과연 어떤 숫자를 넣어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1번은, 느낌이 조금 빡세요. 근데 어차피 여기가 부호가 지금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이쪽에 넣었을 가망성이 높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럼 2를 넣어볼까?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을까? 를 고민할게. 근데 2를 넣으면 여기서 이제 이거 뺐을 때 느낌이 이런 구조랑 비슷해야 되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넣어볼게요. 혹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2,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때 높이가 나오겠지. 그치? 일단 높이는 양수네. 그치? 자, 가보자. 자, 이 점을 한번 표현해볼게요. 이 점 어떻게 표현할까요? 불러봐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볼게요.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b 더하기 c 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마이너스 뭘 넣은 거예요? 지금 제가
2분의 1는 겁니다. 그때 높이는 0보다 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데, 이거를 4분의 1 앞으로 빼볼까요? 4분의 1 앞으로 빼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2B 플러스 4C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럼 여기 나와서 안 나와서 지금? 여기 지금 이거지? 맞습니까? 얘가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얘가 0보다 크지, 그치? 근데 이 값은 0보다 무조건 큰 게 나온다 했으니까 지금 크게 나온다 했지. 그럼 여기 0보다 크다야. 0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얘가 답이 5번이 체크된다. 이렇게 체크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요거 조금 잘 기억하시고 요 개념까지도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체크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